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이번 주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의 생명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올해 73이고 지난 42년 동안 여기 서울에서 응급의학과 의사로 일해왔습니다. 한국 전역의 응급실에서 18,000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끔찍한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정말 그 어떤 것도 사람들이 가장 크게 경고하는 한 가지 징후를 무시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큼 저를 답답하게 만든 적은 없습니다. 바로 저림 증상입니다. 지금 당장 제가 부탁드리는 것을 해보십시오. 손가락 끝을 서로 맞대어 보세요.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양쪽에서 똑같이 압력이 느껴지십니까? 이제 신발 안에서 발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즉시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약간의 지연이 있습니까? 만약 잠깐이라도,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왼쪽과 오른쪽 사이에 조금이라도 차이를 느끼셨다면 제가 지금부터야 하는 모든 말씀을 하나하나 들으셔야 합니다. 지난달 강남에 사시는 70살 박씨 할머니께서 새벽 3시에 제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화장실에서 쓰러지셨던 겁니다. 제가 진찰했을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왼손이 6일 동안 저렸다고 하셨습니다. 6일이요. 추운 날씨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셨답니다. 저절로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저한테 오셨을 때는 이미 큰 뇌졸중을 겪으신 후였습니다. 오늘날 그분은 왼팔을 쓰지 못하십니다. 휠체어 없이는 걷지 못하십니다. 따님이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으로 간병을 해야 했습니다. 이 비극은 일어나지 않아도 됐던 일입니다. 저림은 그분의 몸이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분께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가르쳐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화가 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저림은 그냥 신경 문제라고 말해왔습니다. 신경이 눌렸다. 수근관 증후군이다. 팔을 잘못 베고 잤다. 하지만 그건 진실의 일부일 뿐입니다. 여기 한국에서 수천 건의 응급 사례를 치료한 후 저는 모든 것을 바꾼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지속적인 저림은 단순히 신경 문제가 아닙니다. 조직으로 가는 혈중산소 공급이 차단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포들이 질식하고 있습니다. 신경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적인 손상이 일어나기 전에 이를 되돌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여러분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들은 저림을 사소한 증상으로 취급합니다. 기다려보라고 말합니다. 진통제를 주고 집으로 보냅니다. 그 사이에 시계는 째깍째깍 돌아갑니다. 조직이 적절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는 매 순간 여러분은 뇌졸중, 심장마비 또는 영구적인 신경 손상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아무것도 팔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비싼 치료나 약을 홍보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예방 가능한 비극을 보는 것에 지쳤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누군가가 단 며칠만 더 저림을 무시했기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보는 것에 지쳤습니다. 앞으로 몇 분 동안 저는 40년간 응급실에서 배운 것을 정확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3가지 종류의 저림과 어떤 것이 즉시 구급차를 불러야 하는지 배우실 겁니다. 제가 수백 명의 환자들이 몇 분 안에 혈류와 신경 기능을 회복하도록 도왔던 간단한 3단계 순환 회복 방법을 배우실 겁니다. 손상된 신경 경로를 복구하는 특정 음식들과 저림을 악화시키는 흔한 실수들을 배우실 겁니다. 하지만 먼저 이것이
왜 그렇게 긴급한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매일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뇌졸중을 겪습니다. 그중 85%가 뇌졸중이 오기 며칠 전에 저림이나 따끔거림을 경험했습니다. 대부분이 이를 무시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 곁에 없거나 스스로 옷을 입거나 화장실을 가지 못해 자녀들에게 짐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끄고 저림이 저절로 사라지길 바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저와 함께 여러분과 가족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약속드리는데 지금부터 배우실 내용은 의과대학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에 몇 년을 더해줄 수 있는 최전선 응급의학 지식입니다. 제 말을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앞으로 72시간 안에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20년 동안 서울 전역의 응급실에서 몇 주, 때로는 몇 달 동안 무시했던 저림을 가지고 그 문을 통해 들어오는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들어올 때와 같은 모습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지난 겨울 68 세 여성분이 새벽 3시에 제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왼손이 2주 동안 저렸다고 하셨습니다. 추운 날씨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답니다.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따님이 저한테 데려오셨을 때는 얼굴 절반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6시간 동안 대규모 뇌졸중을 겪고 계셨던 겁니다. 6시간이요. 우리는 그분의 생명은 구했지만 그분은 다시는 왼손으로 젓가락을 쓰지 못하실 겁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여성분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달에 제가 본 똑같은 이야기를 가진 4번째 환자셨습니다. 저림, 무시, 파국적인 결과,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해보십시오. 하시던 일을 멈추세요. 발가락을 움직여보세요. 전부 다요. 각각을 따로따로 느낄 수 있으십니까? 이제 엄지손가락을 각 손가락 끝에 하나씩 대어보세요. 날카로운 감각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장갑을 끼고 만지는 것처럼 둔하십니까? 잠깐이라도 망설이셨다면 제가 지금부터만 하는 모든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저림은 단순한 저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아는 유일한 언어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 따끔거림, 그 바늘로 찌르는 듯한 감각을 느끼실 때 팔다리가 무겁고 둔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혈액이 조직에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체의 신호입니다. 산소가 신경에 공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경이 굶주리면 죽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저림 증상을 신경 문제라고 말할 것입니다. 반은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경이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왜 혈액이 애초에 신경에 도달하지 못하느냐입니다. 저는 15년 전 부산의 한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할 때 이 교훈을 배웠습니다. 74세의 노인 한 분이 발이 얼음덩어리처럼 느껴진다며 내원하셨습니다. 통증은 없었습니다. 그냥 저리고 차갑고 무거운 느낌이었습니다. 기본 검사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었습니다. 혈당도 정상, 콜레스테롤도 정상이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양말을 신으라는 조언과 함께 그분을 집으로 보낼 뻔했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저를 한 가지 더 확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발등에 손가락을 대고 5초간 눌렀습니다. 손을 뗐을 때 하얀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건강한 조직처럼 분홍색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혈액순환이 너무 안 좋아서 혈관을 통해 혈액이 거의 흐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입원 조치를 했습니다. 18시간 이내에
우리는 대퇴동맥에 혈전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그분이 집에 가셨다면, 단 이틀만 더 기다렸다면 다리를 잃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목숨까지도요.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저림 증상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증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체의 계기판에 켜진 경고등으로 엔진이 고장나고 있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매우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저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그 차이를 아는 것이 집에서 치료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60분 이내에 응급실로 가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자세에 따른 저림입니다. 팔을 잘못 빼고 누워서 팔이 저린 경우입니다. 다리를 꼬고 너무 오래 앉아서 다리가 저린 경우입니다. 이런 저림은 갑자기 나타나고 자세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자세를 바꾸면 몇 분 안에 완전히 사라집니다. 두 번째 유형은 지속적인 저림입니다. 이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이 저림은 명확한 원인 없이 나타납니다. 몇 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매일 반복됩니다. 며칠 또는 몇 주에 걸쳐 팔다리로 천천히 올라옵니다. 발가락에서 시작해서 무릎 쪽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손끝에서 시작해서 팔꿈치 쪽으로 기어갈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유형은 서서히 진행되는 의학적 응급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늦을 때까지 이를 무시합니다. 이제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설명하지 않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내년에 스스로 두 발로 걷는 것과 자녀들이 미는 휠체어에 앉아있는 것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림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으며 그중 두 가지는 혈액이 조직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체의 비명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요. 그것은 잠자는 동안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 메디컬 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할 때 저는 같은 패턴을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환자가 새벽 2시에 들어와서 혼란스러워하며 손이 3주 동안 저렸다고 말합니다. 그냥 저린 것뿐이었습니다.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아침이 되면 얼굴 절반이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뇌졸중, 중대뇌동맥의 완전 폐색.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어떤 유형의 저림이 있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손끝을 서로 대보십시오. 양손 모두요. 세게 누르십시오. 양쪽에서 동등한 압력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한쪽이 비닐에 쌓인 것처럼 느껴지거나 감각의 지연이 있다면 이것을 압박성 저림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신경이 조이고 산소 공급이 차단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순환성 저림입니다. 이것은 혈액이 너무 걸쭉하고 너무 천천히 움직일 때 발생합니다. 지금 당장 일어서십시오. 가능하다면요. 손을 아래로 내려 10초간 흔드십시오. 저림이 조금이라도 나아졌습니까? 그것이 순환성 저림입니다. 혈액이 고여있고 흐르지 않는 것입니다. 맑은 물 대신 진흙으로 가득 찬 강과 같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유형, 이것이 제가 20년간 응급의학을 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대칭성 저림, 양쪽 발이 동시에, 양쪽 손이 동시에, 이것은 압박이 아닙니다. 단순한 순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경계가 내부에서부터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뇨병이 신경피막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지속된 비타민 결핍입니다. 또는 최악의 경우 몇 주 내에 치료하지 않으면 마비될 수 있는 척수압박의 초기 경고입니다. 박 여사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여성이었습니다. 양쪽 발이 저리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냥 성가시다고 하셨습니다.
2달째 그렇다고요. 저는 즉시 검사를 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비타민 B1 수치가 너무 낮아서 측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신경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신경을 둘러싼 피막이 물에 젖은 종이처럼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3개월만 더 지났다면 손상은 영구적이었을 것입니다. 평생 걷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을 살린 것은, 이것이 중요한데, 제가 단순히 비스밀리 주사만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사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왜 그분의 몸이 B1치를 흡수하지 못하는지 찾아냈습니다. 그분은 4년 동안 속쓰림 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그 약은 B1치 흡수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아무도 그분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약으로 스스로 신경 손상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근본 원인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저림은 결코 단순한 저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체의 응급 언어로 쓰인 메시지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처음 10분 동안 손이 뻣뻣하고 저립니까? 그것은 수면 자세로 인한 압박성 저림이지만 동시에 순환 회복이 너무 느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혈관이 제대로 확장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를 바꿀 때 저린 증상이 나타나나요? 아니면 1시간 정도 앉아있은 후에 저림이 오나요? 그것은 자세로 인한 압박과 약한 혈액순환이 결합된 것입니다. 혈압 조절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추운 날씨에 저림 증상이 악화되나요? 그렇다면 혈관이 너무 많이 수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혈관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신호이며 겨울철 뇌졸중 위험이 3배나 높아집니다. 어떤 패턴이 자신과 일치하는지 적어두세요.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적과 싸우기 전에 적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완전히 잘못 알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저리고 밤에 발가락이 저려오면 어떻게 하나요? 그냥 털어버립니다. 손을 흔듭니다. 단순히 혈액순환 문제이고 곧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실수이며 왜 그런지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서울 삼성의료원 응급실에서 이런 패턴이 매주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누군가가 몇 달 동안 저림을 무시한 후에야 결국 병원에 옵니다. 그때쯤이면 손상이 심각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가장 놀라게 하는 것은 실제로 5가지 종류의 저림이 있고 각각은 신체가 다른 경고를 보내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유형을 치료하면 시간만 낭비하는 게 아닙니다. 더 악화됩니다. 가장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압박성 저림입니다. 팔을 깔고 잘못 자거나 오래 양반 다리를 하고 앉아있을 때 발생합니다. 신경이 눌리고 혈류가 감소하면서 그 부위가 저립니다. 자세를 바꾸면 빨리 회복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유형은 자세성 저림입니다. 이것은 다릅니다. 날마다 신체를 유지하는 방식 때문에 발생합니다. 휴대폰을 보느라 목이 앞으로 기울어집니다. 앉아있으면서 어깨가 안쪽으로 굽습니다. 몇 달, 몇 년에 걸쳐 목의 신경이 영구적으로 압박됩니다. 이것은 팔을 타고 내려가 손가락까지 이르는 저림을 만듭니다. 사람들은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목에서 오는 것입니다. 경추 4번, 6번, 7번에서 오는 것입니다. 지금 목 뒤를 만져보세요. 양쪽을 부드럽게 누르세요. 어깨로 내려가는 통증이 느껴진다면 이 유형입니다. 세 번째 유형, 그리고 여기서부터 심각해집니다.
혈관성 저림입니다.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신경에 충분히 도달하지 못합니다. 신경세포가 천천히 죽어갑니다. 이 저림은 손을 흔들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밤에 더 악화됩니다. 손가락이 차갑고 동시에 저립니다. 강남구에 사는 68세 박씨 환자가 있었습니다. 왼손에 이런 저림을 4개월 동안 무시했습니다. 그저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응급실에 왔을 때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경동맥이 70% 막혀 있었습니다. 대규모 뇌졸중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대사성 저림입니다. 당뇨병이나 비타민 결핍, 특히 비타민 B2 결핍에서 옵니다. 혈당이 수년간 높게 유지되면 문자 그대로 신경 말단을 독살합니다. 가장 긴 신경이 먼저 죽기 때문에 당뇨병성 저림은 항상 발가락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양쪽 발에 대칭적으로 저림이 있다면, 마치 보이지 않는 양말을 신은 것처럼 느껴진다면 즉시 혈당을 확인하세요. 다섯 번째 유형,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은 신경근성 저림입니다. 특정 신경 경로를 따라갑니다. 새끼손가락과 약지가 저리다면 척골신경입니다. 엄지손가락과 처음 두 손가락이 저리다면 정중신경입니다. 이 유형은 척추의 디스크 탈출로 특정 신경근이 눌려서 발생합니다. 보통 팔이나 다리를 타고 내려가는 날카롭고 정이 같은 통증이 동반됩니다. 지금 당장 오늘 밤 자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유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용한 곳에 앉으세요. 눈을 감으세요. 정확히 어디가 저린지 느껴보세요. 한쪽인가요? 양쪽인가요? 팔을 따라 선을 그리며 내려가나요? 아니면 얼룩덜룩한가요? 머리를 한쪽으로 돌릴 때 악화되나요? 이것을 적어두세요. 이 정보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는 가장 큰 실수는, 그리고 이것은 응급실에서 거의 매일 일어나는 일인데, 사람들이 모든 저림을 똑같이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문제는 목에 있는데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며 손목 보호대를 삽니다. 실제 문제는 막힌 동맥인데 비타민을 먹습니다. 잘못 추측하는 동안 골든타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양한 유형의 저림을 인식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즉각적인 완화 기법을 배웠으니 제 치료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3단계 순환 재설정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매주 응급실에서 생명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귀에 깊게 들으세요. 지난 20년 동안 서울에서 저림 관련 응급 상황 8,000건 이상을 치료했습니다. 완전히 회복한 환자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증상만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순환계를 재설정했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의학이 아닙니다. 누구나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생물학입니다. 1단계는 제가 산소 포화도 재설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혈액이 신체의 모든 신경 말단에 산소를 효율적으로 운반해야 합니다. 응급실에서 지속적인 저림을 호소하는 환자를 검사할 때 즉시 호흡 패턴을 확인합니다. 92%가 얕은 흉식 호흡을 합니다. 자신의 신경을 천천히 질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배에 한 손을 얹으세요. 코로 5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세요. 가슴이 아니라 배가 손을 밀어 올려야 합니다. 3초 동안 멈추세요. 입으로 7초 동안 숨을 내쉬세요. 매번 이것을 10번씩 하세요. 아침과 잠들기 전 10번씩 하세요. 이 간단한 실천만으로도 2주 내에 말초신경으로 가는 산소 공급이 최대 40%까지 증가합니다.
하지만 혈액이 자유롭게 흐르지 못하면 산소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2단계인 혈관 통로 청소로 넘어갑니다. 가장 작은 혈관에 물리적 막힘을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 큰 적은 여러분이 아마 매일 먹는 것입니다. 바로 과도한 나트륨입니다. 식탁 소금만이 아닙니다. 가공식품, 라면, 간장, 발효 채소, 심지어 시장에서 사는 육수에 숨어있는 나트륨을 말하는 겁니다. 혈액 내 나트륨 수치가 높게 유지되면 혈관이 수축됩니다. 신경 말단에 영양을 공급하는 작은 모세혈관이 최대 35%까지 좁아집니다. 지난 겨울 새벽 3시에 74세 여성 환자가 응급실로 왔습니다. 양손이 완전히 저리고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딸은 뇌졸중이라고 생각해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즉시 나트륨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저녁에 무엇을 드셨는지 물었습니다. 짠 생선을 추가한 김치찌개를 냄비째 드셨다고 했습니다. 혈관이 너무 심하게 수축되어 손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거의 멈춘 것입니다. 나트륨을 희석하기 위해 정맥주사를 놓고 전해질 균형을 위해 칼륨을 투여했습니다. 90분 만에 손가락의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환자는 비싼 치료가 필요했던 게 아닙니다. 하루 3번 순환계를 망가뜨리는 것을 멈춰야 했던 겁니다. 지금 당장 나트륨 섭취를 하루 2000mg 이하로 줄이세요. 이미 음식에 들어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소금은 총 1티스푼 이하만 섭취해야 합니다. 소금을 천연 향신료로 대체하세요. 마늘, 생강, 후추, 참깨로요. 혈관이 72시간 내에 이완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3단계는 신경신호 증폭 프로토콜입니다. 산소가 신경에 도달하고 혈액이 자유롭게 흐른다 해도 신경 자체가 신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60세 이상 대부분이 심각하게 부족한 특정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2가지는 마그네슘과 비타민 B군, 특히 B15입니다. 마그네슘은 신경세포의 전기적 게이트를 조절합니다. 마그네슘이 충분하지 않으면 신경신호가 불규칙하게 발화하거나 아예 발화하지 않습니다. 매일 최소 400mg이 필요합니다. 아몬드, 호박씨, 시금치, 다크 초콜릿을 드세요. 밀크 초콜릿이 아니라 최소 70% 카카오 함량의 초콜릿이어야 합니다. B7B는 더욱 중요합니다. 미엘린이라고 불리는 신경 주변의 보호막을 만듭니다. 이것이 없으면 신경은 절연체가 손상된 전선과 같습니다. 합선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50세 이후에는 음식에서 B-울스비를 흡수하는 데 필요한 위산이 적게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B12가 풍부한 음식을 매일 먹어야 합니다. 계란, 특히 노른자, 고등어, 김, 영양효모를 드세요. 저림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었다면 보충제가 필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메틸코발라민 비올프 아토백 마이크로그램을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드세요. 이 3가지 단계는 하나의 완전한 시스템으로 함께 작동합니다. 한 가지만이 아니라 3가지 모두를 실천하세요. 이것이 가장 깊은 수준에서 순환을 재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앉은 자리에서 바로 휴면 상태의 신경 경로를 재활성화할 3가지 구체적인 동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운동이 아닙니다. 제가 서울중앙병원 응급실에서 4,0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 실시한 응급 재설정 동작입니다. 각 동작이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저림을 유발하는 서로 다른 신경 압박 구역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주의에 깊게 보세요. 첫 번째 동작은 제가 목 이완 자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의자에 똑바로 앉으세요.
오른손을 머리 위에 올리고 머리를 오른쪽 어깨 쪽으로 부드럽게 당기세요. 정확히 30초간 유지하세요. 목 왼쪽을 따라 스트레칭되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목에서 팔과 손으로 내려가는 신경 네트워크인 상완 신경총을 타겟으로 합니다. 이 신경들이 나쁜 자세나 근육 긴장으로 압박되면 손가락, 손에 저림이 오고 심지어 팔 아래로 통증이 쏩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매일 이런 경우를 봅니다. 사람들이 심장마비라고 생각하고 겁에 질려오지만 실제로는 휴대폰을 보며 몇 시간 동안 구부정하게 앉아 있어서 생긴 신경 압박입니다. 이제 반대쪽으로 바꾸세요. 왼손을 머리에 올리고 왼쪽 어깨 쪽으로 당기세요. 30초입니다. 이 동작을 양쪽에서 각각 3번씩 하루에 2번 하세요. 아침과 저녁에요. 이것만으로도 제 환자의 70%가 일주일 내에 손저림이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동작은 허리와 다리 저림을 다룹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어서서 균형을 위해 의자를 잡으세요. 오른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들어올리고 양손으로 20초간 잡으세요. 지금 요추를 감압하여 다리 아래로 내려가는 좌골 신경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신경이 눌리면 허벅지, 종아리, 발에 저림이 옵니다. 앉았다가 일어날 때 찌릿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걸을 때 발을 약간 끌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척추가 신경을 짓누르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다리를 바꾸세요. 왼쪽 무릎을 올리고 20초간 유지하세요. 각 다리마다 5번씩 반복하세요. 저에게 강남에 사는 박 씨라는 68세 여성 환자가 있었는데 저녁 식사를 준비하다가 왼쪽 다리가 완전히 저려서 응급실에 왔습니다. 너무 겁이 났다고 했습니다. 뇌졸중이라고 생각했대요. 진찰 결과 심한 요추 압박을 발견했습니다. 이 정확한 동작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3일 만에 저림이 50% 좋아졌습니다. 2주 만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이 동작을 하시고 1년 넘게 저림이 없으십니다. 세 번째 동작은 발과 발가락 저림을 경험하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해질 때까지 종종 무시됩니다. 의자 끝에 앉으세요. 의자에 앉아 오른쪽 다리를 앞으로 쭉 펴세요. 발을 정강이 쪽으로 최대한 당겼다가 10초간 유지하고 그 다음 발가락을 반대 방향으로 10초간 쭉 펴세요. 이 동작은 발목과 발에 압박된 신경에 신선한 혈액을 공급합니다. 각 발마다 7번씩 반복하세요. 이 동작은 발의 감각을 담당하는 경골신경과 비골신경을 다시 활성화시킵니다. 이 신경들의 혈류가 차단되면 발가락에서 죽은 듯한 느낌, 저린 감각이 생깁니다. 걸을 때 땅을 제대로 느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데 낙상으로 이어지고 골절로 이어지고 거동불능으로 이어져서 결국 노인 환자의 경우 6개월 안에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 3가지 동작을 순서대로 하루에 2번 매일 하세요. 지금 당장 핸드폰에 알람을 설정하세요.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영구적인 신경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이제 가장 위험한 종류의 저림에 대해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거의 20년 동안 근무했던 삼성의료원 응급실로 사람들을 곧바로 보내는 증상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 정보는 앞으로 10초 안에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내일 아침에 깨어나는 것과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제 경력 동안 삽 3번이나 목격했습니다. 이 특정한 종류의 저림을 무시하고 잠들었다가 다음날 아침 가족들이 발견한 환자들이었습니다.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꼭 알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몸의 한쪽에만 저림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말하는 황금 시간에 들어선 것입니다. 영구적인 뇌 손상이 발생하기까지 정확히 4시간 반이 있습니다. 5시간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이 아닙니다. 4시간 반입니다. 강남에 사는 68세 박씨 여성 환자가 그냥 잘못 잤다고 생각해서 6시간을 지체하는 것을 봤습니다. 생존하긴 했지만 손주들을 다시는 안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즉시 해야 할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던 일을 멈추고 이 검사를 하세요. 두 팔을 앞으로 쭉 뻗고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고 눈을 감고 10초를 세세요. 눈을 뜨세요. 한쪽 팔이 자신도 모르게 아래로 내려갔나요? 이것을 팔 처짐이라고 하며 지금 뇌의 일부에 혈액이 도달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검사입니다. 거울이나 핸드폰 카메라 앞에서 활짝 웃어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얼굴의 한쪽이 움직이지 않나요? 입의 한쪽이 다른 쪽보다 낮게 있나요? 분당에 사는 최 씨 환자가 양치하다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즉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20분 안에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3일 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영구적인 손상 없이 퇴원했습니다. 세 번째 검사입니다. 이 문장을 지금 큰 소리로 말해보세요. 오늘 서울 하늘이 파랗습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명확하게 말할 수 있었나요? 아니면 말이 뭉개졌나요? 혀가 두껍고 말을 잘 못하겠나요? 말하기 어려움과 저림이 함께 나타나면 뇌졸중이 언어 중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황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런 추가 응급 신호에 주의하세요. 저림이 며칠에 걸쳐 서서히가 아니라 몇 초 또는 몇 분 안에 갑자기 왔다면 이것은 의료 응급 상황입니다. 저림과 함께 평생 겪어본 것 중 가장 심한 두통이 있다면 이것은 혈관 파열입니다. 혼란스럽거나 오늘 아침에 무엇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거나 방이 심하게 빙빙 도는 것 같다면 지금 뇌가 손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서울의 4km마다 구급차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평균 응답 시간은 6분입니다. 하지만 환자들이 전화할지 말지 결정하는데 40분을 낭비하는 것을 봤습니다. 차를 끓입니다. 자녀에게 조언을 구하려고 전화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합니다. 15분 지체할 때마다 완전히 회복할 확률이 30%씩 떨어집니다. 그 지체 시간 동안 뇌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졸중 동안 매 분마다 200만 개의 뇌세포가 죽습니다. 매 시간이 아닙니다. 매 분마다입니다. 느끼는 저림은 그 세포들이 영구적으로 죽기 전에 산소를 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일단 죽으면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세포들이 담당하던 기능, 손을 움직이는 것이든, 손주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든, 방광을 조절하는 것이든 영원히 사라집니다. 스스로 운전해서 병원에 가지 마세요. 분당으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뇌졸중 중에 운전하려다 추락한 채에서 세구에 시신을 꺼냈습니다. 운전하는 동안 저림이 완전 마비로 진행되었습니다. 즉시 응급번호에 전화하세요. 서울이든 부산이든 대구든 한국 어디에 있든 이런 증상이 있다면 지금 당장 119에 전화하세요. 이것을 적어서 오늘 밤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한쪽 저림은 즉시 구급차를 부르세요. 기다리지 마세요. 차 마시지 마세요. 자녀에게 전화하지 마세요. 구급차가 먼저, 설명은 나중입니다. 이것이 이 오디오북 전체에서 제가 말씀드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몇 분 동안 모든 단어를 들어주세요. 서울의료원에서 20년 동안 수천 명의 응급 환자를 치료한 후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림으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으로
도착한 환자의 92%가 6개월 이상 3가지 특정 경고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그냥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절로 없어지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지금 이해하셔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저림은 최종 문제가 아닙니다. 저림은 조직의 산소가 제대로 도달하지 않는다고 몸이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혈류가 장기간 손상되면 우리가 황금시간 창이라고 부르는 시기에 들어갑니다. 이 창을 놓치면 손상이 영구적이 됩니다.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정확한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발했습니다. 이것이 수백 명의 제 환자들을 영구적인 신경 손상으로부터 구한 방법입니다. 이것을 적어두거나 주의 깊게 기억하십시오. 첫째, 즉각적인 완화 운동입니다. 손이나 발에 저림을 느끼는 순간, 지금 바로 이것을 하십시오. 두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십시오. 주먹을 20번 쥐었다 폈다 하십시오. 천천히 의도를 가지고 하십시오. 그런 다음 손을 10초 동안 세게 흔드십시오. 이것은 압박된 신경 통로로 혈액을 강제로 되돌려 보냅니다. 이것을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3번 하십시오. 제 환자인 강남에 사시는 68, 세박 여사님은 이것을 종교적으로 실천하셨습니다. 2주 안에 8개월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저림이 70% 감소했습니다. 둘째, 모든 것을 바꾸는 자세 교정입니다. 대부분의 저림은 앉고 자는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밤 수면 자세를 확인하십시오. 팔을 머리 위로 올리거나 베개 아래 구부려서 주무신다면 즉시 멈추십시오. 이것은 어깨 신경 다발인 상완신경총을 압박합니다. 팔을 옆구리에 두고 주무십시오. 앉아있을 때는 절대 5분 이상 다리를 꼬지 마십시오. 이것이 깨기 어려운 습관인 것을 알지만 다리를 꼬면 비골신경으로 가는 혈류가 차단됩니다. 필요하다면 휴대폰에 타이머를 설정하십시오. 셋째, 내일부터 필요한 혈액순환 음식입니다. 혈관은 탄력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매일 미역국 한 그릇을 드십시오. 요오드와 미네랄이 혈관 벽을 복구합니다. 식사에 생마늘 2쪽을 추가하십시오. 마늘에는 혈관을 자연스럽게 확장시키는 알리신이 들어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다른 무엇보다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십시오. 찬물은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따뜻한 물은 혈관을 열어줍니다.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즉시 응급실에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자고 일어나서 보자고 하지 마십시오. 저림이 갑자기 신체의 한쪽에만 나타난다면 지금 당장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저림이 심한 두통, 흐릿한 시야 또는 말하기 어려움과 함께 온다면 이것은 진행 중인 뇌졸중입니다. 치료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3시간입니다. 이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74세 최 씨는 지나가겠거니 생각하며 1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지만 오른손의 기능을 영구적으로 잃었습니다. 이런 통계가 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가르쳐드린 손 운동을 3번 하십시오. 오늘 밤 수면 자세를 확인하고 교정하십시오. 내일 아침에는 따뜻한 물로 시작하고 그 혈액순환 음식들을 식단에 추가하십시오. 이것을 14일 동안 멈추지 말고 하십시오. 당신의 저림은 아직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당신이 이 신호들을 무시하는 매일매일 줄어들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 요청에 응답하십시오. 이 정보가 당신의 저림의 진짜 원인을 깨닫게 했다면
이것을 가족들과 즉시 공유하십시오. 자녀들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이것을 들어야 합니다. 아래 댓글에 오늘 혈액순환을 회복하겠습니다. 라고 적으십시오. 지금 바로 스스로에게 그 약속을 하십시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이 몇 분 안에 20년의 응급의학 지식을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직 할 수 있을 때 지금 행동하십시오. 댓글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림을 경험할 때 이민준 박사의 혈액순환 운동 중 어떤 것을 먼저 시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이 궁금합니다.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건강 지식을 받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손발 저림이나 무감각으로 고통받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듣기만 해도 지혜로워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